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내용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 양동호 의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부가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 정도인데 1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4,000명 가까이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증원 발표를 했습니다. 의협에서 이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약 3주 전 11월 15일 이제 제2기 의정협상단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정부와 무너져가는 지역의료 그리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정협상을 시작하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 원인을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동안의 기형적인 저수가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적인 판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네. 정부 측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까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연후에 내년 1월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한 지 5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정부에서 지금 전격적으로 각 의과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의료계에서 생각할 때는 정부가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강경하게 반발을 한 것입니다. 네. 참고로 저번 2020년 저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정부 측과 약속한 2020년 9월 4일 구사 의정 합의문을 보면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의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한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생각해서 의료계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만든 정부를 향해서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불가의 입장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의사협회에서도 절대로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다만 진단과 처방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정부가 말한 필수 의료랄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또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아무리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봐야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처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붕괴된 원인은 수십 년째 고정된 그 기형적인 저수가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참고로 올해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1.6%였습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약 5% 정도 되는데 매년 2%에서 3%를 넘기지 못하는 인상률이 수십 년째 지속되니까 기형적인 저수가가 된 것이죠. 현재 의료보험 수가는 원가의 약 70 내지 80%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수 의료는 대부분이 다 의료보험이 되는 진료인데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필수 의료를 또 하다 보면은 당연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본에 약 895배가 된다고 그래요. 영국에 580배가 되고 그래서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누가 필수 의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감옥을 가는데. 네. 그래서 저희 의사협회에서는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필수 의료 쪽으로 의사가 유입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에 불이 났는데 빨리 불 끌 생각은 하지 않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니까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필수 의료 관련 얘기를 해주셨고 또 지역 의료 공백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를 말씀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네. 필수 의료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 저수가도 있지만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너무 과하게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기를 그렇죠. 가려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이제 지금 서구 즉 뭐 유럽에 있는 선진국은 의료 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형사처벌 되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거의 뭐 아주 중과실, 예를 들면 오른쪽을 다리를 수술했는데 왼쪽을 했다 할지 뭐 이런 중과실 때는 물론 형사처벌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국가가 그 보상 책임을 지죠. 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의사들이 필수를 하게 되면 이거를 공공재로 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대한 모든 보상은 국가가 형사적인 처벌을 보상을 해주고요. 민사적인 것도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민 강제보험 지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일단 개원인을 하거나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필수의료에 대한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나몰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 하에서는 필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특례법 같은 것을 제정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의료 배상 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배상을 공제를 드리면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국가가 형사 책임은 면해주는 그런 것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되고요. 저희들이 의료계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도 전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만성적인 저수가가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 있는 저희들 뭐 친척분들이나 뭐 친구분들도 맹장이 걸리면 우리나라까지 와서 수술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에는 싼 게 비지적으로 좋았지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누구도 거기에를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저수가를 빨리 고쳐서 적정 수가, 적정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네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네네. 유럽의 경우에 의사들이 본인이 이렇게 병원을 열어서 네네. 본인이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의 의사들이 많다고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요. 네. 이제 그 의사들이 개원을 하게 되면 본인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 의료보험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필수를 하지 않겠다. 저는 일반으로 수가를 받겠다고 하면은 국가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요. 의료보험 사고에 대한 것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내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의료보험으로 나는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공공재로 보고 그런 의사들에 대해서는 물론 수가는 훨씬 낮습니다. 일반보다. 그러나 연금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주고요. 그리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민영사적인 보상을 완전히 국가가 하면서 의사들이 필수료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가 전혀 재원을 투입하지 않죠. 그래서 의사가 되고 나면 전 국민 강제적으로 보험을 또 지정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의료사고가 나게 되면은 공공재로 보지 않고 본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점점 그쪽의 파트로 의사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일단은 의료사고 특례법이 빨리 제정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교도소 담장이를 걷고 있는데 네. 어렵고 힘든 필수 의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외상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네. 어려운 파트 필수 의료가 그 특례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지원을 할까요?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인데요. 하나는 과도한 민형사 판결. 예를 들면은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기를 낳다 보면은 산도를 나오기 때문에 저산소증에 빠져서 뇌성마비랄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배상을 저희들이 자세히 봐보면은 배상액이 10억 이상, 16억, 12억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분만을 약 400회 정도 받아야만이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그 필수에 대한 저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과나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곳은 필수의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의료보험으로만 행위가 되는
과들이거든요. 네. 다른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비해서 의료보험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국종 교수가 말했다시피 뭐 24시간 병원에서 잠을 자고 큰 수술을 계속 자긴 한데 아주대 병원에서 몇십억씩 적자가 나가지고 눈칫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 의료가 붕괴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의사를 많이 늘린다고 한들 그런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정부에서는 낙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아주 많아지면 물이 넘치듯이 쉽게 말하면은 우리 전라도 말로 처진거리 같이 이렇게 더 무하단 사람이 필수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수 의료 같이 이렇게 중요한 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의사들은 저희들이 더욱더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죠. 근데 낙수가라고 하면서 더욱더 필수 의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부가 지금 잘못 해결하고 있다고 저희 의료계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가 지역 의료의 그 공백 문제입니다. 네네.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를 보면은 특히 전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의료비를 더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광주나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또 더 많은 돈을 이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고 지역의 그 정주 여건이라든가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예를 들면 지역의 소아과나 산부인과 군 단위에 있으면은 거의 환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또 교육 인프라랄지 그런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도 자녀를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환자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KTX가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면서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중증 환자들이 서울로 전부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종합병원도 점점 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료 전달 체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갈 때는 어떤 본인 부담액을 좀 늘린달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어떤 큰 중증 환자를 수술하거나 할 때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지역에 있는 의료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교육 인프라나 이런 것이 적지만 오면은 그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써서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공공의대 이런 약간 공산주의적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일정 이상을 지역에 근무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또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을 살리려면은 자연스럽게 정부가 유인책을 써서 시장 경제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서울이 중앙이 균형적으로 의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될까요? 최근에 보면은 어디 의료원에 상당히 큰 액수의 연봉을 제시했는데도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이제 그걸 보고 대한의사협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월급은 많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혼자 카바를 해야 되고 또 의료 사고가 나면은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되게 순환기 내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사고 위험성이 많고 협심증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스텐트나 이런 걸 하면서 사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의료 인력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의사들도 몇 명 있어야 되고 당직도 매일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파워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의료 사고에 대한 어떤 마취과랄지 다른 보조되는 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한 명의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365일 거의 당직을 쓰게 하니까 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돈보다는 워라밸을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언론의 보도가 일부 편파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필수 의료가 살기 위해서는 저수가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또 관련해서 이제 특례법도 좀 정부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역 의료 살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가야 될 것 같고 의사들이 모일 수 있게 유인책을 좀 정부가 또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일부터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네네. 이 정도면은 17일 정도에 끝나는데 17일에 뭐 총 걸기 대회 이런 식으로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뭐 17일 날은 이제 전국 한번 걸기대회가 예정을 돼 있긴 합니다. 네네. 이번에 정부에서 저희들과 제가 의정협상단장으로 합의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거의 갑작스러운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발표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은 그 수요조사 자체도 보니까 뭐 충남대는 110명 정원인데 410명을 뭐 요구를 하고 을지대 같은 경우는 40명이 정원인데 심지어 120명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그 의과대학은 의사 수가 늘어나서 자기 학교 위상이 올라갔다니까 뭐 더 좋아할 것이고 종합병원에서는 값싼 전공의들을 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뭐 좋아할 것이고 그 지자체나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표와 또 연결되니까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닌 어떤 그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 필요하냐고 물어볼 정도의 어떤 여론머리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의료 대표자 회의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지난주 일요일에 했었고요. 거기에서 일단 11일부터 찬반 투표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현재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정부가 우리와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우리 의과대학 소유자 발표하면서 그러긴 했지만 2020년 구사 의정 합의가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번 주에도 의정 협상을 계속 할 겁니다. 이번 주 내일 또 할 건데요. 네. 의정 협상을 계속하면서 붕괴된 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노력은 또 계속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정부가 조사한 수요조사는 정말 그 바라는 대로 대학들이 원하는 숫자를 그냥 수요조사한 거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네. 네. 시간이 한 1분 조금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네네. 여러 이제 뭐 기사들을 보면 국민들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렇죠. 의사 수와 같은 전문가 수를 결정하는 것은 온 국민들에게 뭐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이나 의료는 국가가 100년 대계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냐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세금을 줄여주라고 하겠죠. 네. 의사 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즉 건강 지표, 진료의 대기 일수, 또 의료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민들의 의료비를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 광제 지정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의료비는 22% 증가합니다. 전부 다 국민 세금이죠. 그래서 무조건 의사 수가 늘어난다면 좋은 게 아니고 적정할 수가 제일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에게 의사 수를 물어서 뭐 늘리면 좋겠냐 물어보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의사들의 그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너져가는 필수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최후의 선택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협상 단장 맡고 있는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